반갑습니다. 오늘은 3월 16일 월요일 저녁 종목진단 방송입니다. 자, 추석 먼저 부를게요. 김인성님 어서 오시고요. 그리고 부자 되고 싶어요님, 이치칸님, 희망 긍정 부자님, 그리고 대박이지님 오셨어요. 그리고 백조 부자님 어서 오시고요. 지선 화팅님, 드림빌더님 반갑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자, 그리고 유튜브 계신 분들, 행운만땅님 어서 오시고요. 박선영님, 그 다음에 김연수님, 박정희님, 박유나님 어서 오시고요. 김영길님, 홍승현님, 생생부자님, 이영란님 어서 들어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구만. 반가워요.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네. 아이고, 김 사장. 그래서 반갑구만. 반가워요. 네, 그런 거 있었. 아닌가? 네, 너무 오래된 얘기를 꺼냈어요. 네, 박재영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일주일 만에 지난주 목요일날 보고 안 봤잖아요. 반갑죠. 그죠? 자, 신세계. 네, 신세계. 2번, 그 다음에 해마로 푸드, 그 다음에 3번은 뭐였지? 네, LG 디스플레이요. 네. LG 디스플레이. 4번은 네. SKC. 이거 SKC. 5번은 카카오. 네, 카카오. 그다음에 6번은 에코프로. 네. 그다음에 7번은 KTNG. 네, 급하셨어. 지금 KTNG라고. 네. 한글을 막 쓰셨어요. 안 급해도 될 것 같아요. 지금 네, 오늘은 종목 진단을 의뢰하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네, 이제 두 종목 남았네요. 한 종목 남았습니다. 이제 아나패스. 자, 마지막 한 종목입니다. 이제 박규병님, 네, 아나패스까지 해서 8번. 자, 한 종목 남았습니다. 9번째까지. 네, 이거는 좀 남겨놓을게요. 이제 누가 9번째 종목을 네, 선정을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보죠. 무슨 종목이 될 것인가. 네, 네, 동네 아저씨님께서 세경 하이테크. 네, 다 됐습니다. 이영재님 늦었어. 한 발 늦었어. 네, 그죠? 네. 자, 시장 시황을 먼저 조금 해드릴 거예요. 왜냐면 요즘에는 이제 시황, 뭐 시장 어떻게 돌아가고 있느냐, 어떻게 가고 있느냐, 거기다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네, 그 부분들을 이제 조금 알고 넘어가야 되겠죠. 주가가 오늘도 좀 많이 빠지는 모습이 좀 있었어요. 그 코스닥 같은 경우, 코스피 같은 경우 전부 다, 코스닥 같은 경우 지금 3.72%, 그죠? 그 다음에 코스피 같은 경우도 상승했다가 빠졌기 때문에 더 많이 하락이 된 거예요. 이게 보면은 플러스 1.9%까지 오늘 상승 시작해가지고 바로 밀어버렸죠. 시가가 고가예요. 그래서 시작과 동시에 쭉 밀려 내려갑니다. 그래서 오늘 낙폭만 보면 한 5% 정도 나온 것 같아요. 고점 대비 마이너스 5%. 많은 편이죠. 네, 많은 편이에요. 달라진 건 뭐예요? 위쪽에서 내려왔는데 특별하게 네, 뭔가 이제 그 변덕점을 만들어내지 못했다라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요 부분인데 지금 이제 아침에 이슈가 나온 가장 큰 것들 한번 보시면은요, 우리가 뉴스를 한 번씩 그 뉴스의 뭐라고 해요? 대가리라고 해야 되냐? 뉴스 대가리. 그러니까 헤드라인을 한번 보시면 좋은데요. 이거 뭐 다음에도 잘 돼 있고 네이버에도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란을 한번 이렇게 쭉 보면은요, 이렇게 보면 오늘 금리 인하가 이제 가장 핵심적인 뉴스예요. 이게 경제 뉴스에서 보시면 네, 성장률이 낮아질 것이다. 그리고 이제 금리를 0.75% 전격 인하했다. 0.75%를 인하했다. 0.75% 이게 많이 내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지금 미국 시장에서 또 금리를 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월 4일 날 0.5% 내렸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1%를 내려버렸습니다. 오늘. 네, 오늘이죠. 1%를 또 내려가지고 이틀 사이에 지금 2주 사이에 금리를 미국에서 1.5%가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한국은행 같은 경우도 1% 정도 내리는 걸로 지금 보여지죠. 그래서
1%가 아니네. 0.5% 내렸네요. 1.25에서 0.75로 내렸으니까 0.5% 내린 거네요. 그러면 이제 생각보다 많이 안 내렸어요. 네, 많이 안 내렸고, 지금 이 상태가 되면은요, 미국 같은 경우는 0%대란 말이에요. 지금 미국 금리 한번 보세요. 미국 금리가 0.25가 나온단 말이에요. 0.25. 미국 금리를 보면 오늘 이제 그 1%를 내려가지고요. 제로 금리 해가지고 지금 0에서 0.25가 나온단 말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오늘 한국은행은 생각했던 것보다 금리를 좀 덜 내렸어. 잘 보세요. 위에다가 잠깐 써드릴게요. 오늘의 이슈는 이렇습니다. 미국 연준이 금리를 1% 포인트라고 했죠. 1% 포인트 하락을 시켰습니다. 네. 인하 있죠, 인하. 인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미국 금리는 현재 0%요. 0%에서 0.25%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도 금리를 인하했는데 문제는 뭐예요? 인하를 했는데 얼마큼 했어요? 0.5% 인하를 했습니다. 미국은 0% 금리인데 한국은 0.75%입니다. 이거 2008년도에요. 2018년도죠. 2018년도 2년 전에 미국이 금리를 인상시킬 때 한국이 그걸 따라가지 않고 계속 그 중도를 유지하고 있었잖아요. 한국은행은 금리를 올리는 걸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이 금리 올라갈 때 따라가지 못해서 금리가 역전이 됐죠. 결국에는 미국 금리가 우리나라보다 높아졌어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에 있습니다. 미국 금리가 우리나라보다 높아졌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자금이 미국으로 넘어가게 되죠. 네, 자국으로 넘어가. 우리나라 돈들이. 왜냐면 우리나라보다 미국이 더 선진국이잖아요. 미국이 더 선진국인데 미국의 금리가 더 높게 되면은 일단 외국인 자금들이 한국에 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쪽 넘어간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은 0% 금리인데 한국은 0.75%가 나왔다는 것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안 내렸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되면은요. 일단 국내 시장의 금리 인하로 인한 기대감은 크지 않겠으나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시장이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다라고 보면 되죠. 자, 요즘 요 상태가 되는 겁니다. 다만 금리 인하로 인해서 성장률 둔화 등에 따른 경제적 불안감은 시장에 커졌다라고 보시면 되죠. 시장이 지금 상승 출발을 한 이유는 뭐예요? 미국이 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기도 했고 전체적으로 좀 위기감을 고조했는데 이 위기감을 고조하면서 나온 정책들이 뭐냐면 이 시장에 대한 어떤 불안감들이 나와 있는 상태지만 타겟팅을 했단 말이에요. 타겟팅을 그냥 요 상태가 여기가 안 좋아? 그럼 여기를 갖다 찝을게. 이게 안 좋아? 이거 갖다 찝을게. 야, 거기가 돈이 없어? 그럼 거기다 돈을 갖다 줄게. 이런 식으로 타겟팅을 하는 그런 정책을 썼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적으로 이제 금리를 인하한다거나 뭐 양적 완화를 한다는 이건 두둥실한 그런 부분들은 정확한 포인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쩌자고가 되는 건데 너희들 그게 어렵다고? 그럼 그걸 갖다 해줄게. 그게 어려우면 그거 갖다 해줄게.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뭐 위험해? 그럼 국경을 차단해줄게. 여행 금지시켜줄게. 뭐 지금 돈이 없어? 그럼 지방정부에 쓸 수 있도록 국가 비상사태 선포해줄게. 등등 이런 얘기들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대감이 일단 나왔다는 것은 주가가 빵 튀는 모습인데 한국은 현재로서는 그런 포인트는 아니죠. 일단 미국이 금리는 0%포인트대가 떨어졌는데 한국은 0.75 생각보다 많이 안 내렸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금리 인하에 대한 효과는 크지
좋다라고 일단 시장이 받아들였을 거고요. 한 가지 더 보게 된다라면 그동안 계속해서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금리가 미세하게 높았었단 말이에요. 근데 확 떨어졌어요. 예. 이런 상태가 돼버리면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왜 저렇게 뻗대고 있지? 뭐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네. 왜 저거밖에 안 내린 거야? 왜 우리는 왜 저거야? 그러면서 좀 실망감을 좀 표현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금리 인하는 분명히 좋은 소식이긴 한데 그 내용 자체가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듯이 성장률이 둔화됐다거나 떨어졌다거나 안 좋다거나 그런 쪽으로 넘어갔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환율 같은 경우도 오늘 많이 올랐어요. 환율 같은 경우도 뭐 예상대로 친다라면 뭐 그렇게 환율이 올라가야 될 이유는 없는 상황인데 어디 갔니 환율 여기 있다. 환율이 1226원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외화 자금을 갖고 계신 분들은 돈이 좀 되실 수 있겠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시점에서 환율이 더 오를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본다라면 글쎄 올시다가 될 수 있겠죠. 뭐 경기가 성장률이 좀 둔화되면은 일단 환율이 올라가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래도 경기 부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라면 현재 시점에서는 네. 환율도 어느 정도 고점을 좀 찍어야 되는 모습이 아니겠나 생각이 됩니다. 이게 지금 여기가 이제 2008년도 금융위기 때입니다. 이때 환율이 굉장히 높았었죠. 굉장히 높았었어요. 높으면서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 이제 유동성이 쾅 하고 떨어지면서 이제 환율이 밑으로 처박히기 시작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시장에 돈이 많아지게 되면 자국의 환율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풀리는 돈들이기 때문에 환율에 대한 부분들은 글쎄요 지금 현재 당장 걱정하실 건 아닌 것 같은데 좀 과도하다라고 좀 생각이 좀 드네요.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외국인들은 떠나려고 해요. 근데 지금 금리 차이가 벌어져 있어가지고 과연 그럴까? 라는 생각도 조금 해보고요. 그래서 일단 시장을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시황에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매수를 조금씩 준비해야 되는 시기예요. 매수를 진입하는 게 아니라요. 준비해야 되는 시기예요. 준비. 자, 조만간 이제 시장에 큰 변동폭을 잠재우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 나올 것이다. 정책들이 나올 것이다. 이제 이 정도 나오면은 이제 어느 정도 시장에 저점을 잡을 것이다. 이런 형태의 모습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된다면 이제 흐름들을 이렇게 판단해 보셔야 되겠죠. 글쎄요. 미국장도 뚜껑을 열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통은 이제 아시아에서, 요즘엔 이제 그렇게 가죠.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유럽에서 미국으로 이렇게 한 바퀴를 도는 관점이라서 미국장이 주말장에서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네, 뭐 별로 그렇게 영향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 인하가 오히려 지금은, 네, 너무 또 확 내려버리는 거 아니냐 생각이 들고요. 미국이 지금 1%포인트 금리 인하를 해가지고 제로 금리로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엔 뭘 쓸 건데 라는 네, 이제 더 이상 쓸 게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가지도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뭔가 또 이제 새로운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또 나와야 되겠죠. 지금은 일단 양적 완화나 돈을 풀어가지고 경기 부양하겠다는 1차원적인 부분들인데 이제 조금 더 세분화돼서 나오게 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백신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제 하여튼 이 상황을 좀 잠재워 버리면 돼요. 잠재워 버리면 아무것도 이제 아닌 게 되는 건데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이제 그 상황을 키우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이제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시장이 바닥을 잡기 위한 움직임들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장이 뭐 변동성을 좀 보였다고 하더라도 이 팩트 범위 안에서는 계속 움직이고 있죠. 그러니까 당장 시장을 너무 크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주가가 많이 내려가는데 어떻게 걱정 안 하냐? 네, 그러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그래도 뭐, 걱정을 하신다고 해서 걱정이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걱정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 없어 좋겠네. 뭐 그런 말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일단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장이 일단 생각했던 거하고는 좀 다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오늘 올라갈 거야 라고 생각했을 텐데 확 밀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움직이게 되면 개인 투자자들은 당황하게 되죠. 일반 투자자들은 당황을 하게 됩니다. 당황하는 포인트에서 대체적으로 네, 뭔가 변수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지금은 이제 매도에 대한 부분은 크게 의미가 없는 상황이 좀 되실 거예요. 그래서 매도하지 마시고 네, 잘 버티시고 이제
현금을 조금씩 준비해 뒀다가 매수를 차곡차곡 해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많이 떨어진 주식이든 아니면은 최근에 매수한 주식이든 그런 것들 위주로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변동성이 큰 상태에서 다시 올라오는 모습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렇게도 보시고요. 네. 종목 진단을 보면서 이제 시장 이야기 조금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세계를 보도록 하죠. 신세계. 이제 소매 관련주죠. 백화점, 뭐, 소매 이런 쪽인데, 이거는 이제 시장 상황이 좋아야지 되는 부분입니다. 네. 시장 상황이 좋아야지 되는 내용이고요. 일단은 지금 경기가 안 좋은 상황들 계속 이제 이 무역 분쟁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별로 좋지 않았었던 내용.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그 중국과의 그런 사드 보복 관련한 내용들 뭐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근데 조금 이제 풀어진다, 좋아진다라는 흐름이 이제 2017년도부터 2018년 초반까지 우리 국내 시장에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경기가 좀 좋아진다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었을 텐데 지금 회복이 되는 과정에서 다시 내려갔죠.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그냥 똑같습니다. 시장이 좋아지게 되면 상승하고 시장이 내려가게 되면 하락한다. 왜? 경기를 타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이죠. 경기 민감주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소매 관련한 종목들이니까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만 경기가 침체가 돼서 조금 경기 상황이 안 좋아서 지금 현재 시점을 봤을 때 기업의 주가가 계속 떨어져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기업의 가치를 보게 되면요. 퍼가 2.68배예요. 네. PBR은 0.53배고요. 유보율은 8,200%. 이건 뭐냐면 사상 유례 없는 그런 저평가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퍼가 2.68배라는 것은요. 실적 자체가 어마무시하게 뛰었다는 얘기예요. 실적은 뛰었는데 주가가 안 올랐기 때문에 퍼가 저렇게 밑으로 떨어졌다는 이야기죠. 그럼 이 기업은 지금 현재 굉장한 저평가 국면이다. 그 국면을 지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실질적으로 이제 사실 여기 국면에서는 이제 우리가 실적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거 아닌데 실적의 추이를 좀 살펴보게 되시면은 이제 그 내용들이 조금 더 잘 잡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쓸데없는 걸 지금 꺼냈어. 말고 실적을 이제 보면 이 기업이 이제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한번 볼 수 있을 거예요. 실적 보시면 짜잔 여기 2019년, 2018년, 이제 16년, 17년, 18년, 19년 계속 꾸준하게 매출과 성장성, 이익률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요 단기순위 요거 마이너스 나온 것은 이게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온라인 쇼핑이라든지 이런 소매 부분에서 이제 좋은 부분도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신세계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게 이마트라든지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프라인 쪽에서도 약간은 충격은 있을 수 있겠다. 하지만 이 덩치에 비해서 이제 그 뭐라 그럴까 기업의 실적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시장 상황에 따라서 주가는 하락하고 있고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종목들은요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좋을 겁니다. 매수하기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 뭐 내려가는 타이밍에서 매수하기 좀 껄끄럽다 하더라도요 매수 포인트가 잡히게 된다면 언제든지 매수를 하셔야 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부정적인 관점들이 나오는 시점입니다. 하지만 온라인 등을 통한 매출, 이익이 계속 성장하는 모습이므로 현재 이 기업의 주가가 오르지 않거나 내린다면 기업의 가치는 계속 기업의 주가라고 하죠. 기업의 주가는 계속 저평가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기업은 당장 매수하기는 시점이 조금 부적절? 네, 조금 부담스럽겠지만 상승으로 전환되는 시점에서는 매수해도 좋은 위치입니다. 좋은 종목입니다. 장기로 보시고 보유 중인 분들은 홀딩하세요. 네. KR 모터스는요. 네.
유상증자를 받게 되실 겁니다. 유상증자가 아마 600원에 나올 거예요. 그거 받으시면 평단가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뭐 마이너스가 60% 나왔다 하더라도요. 네, 조금 더 지켜보세요. 그거 평단가 조정되면은 그 정도까지는 안 될 겁니다. 네. 그다음에 최근에 뭐 자사주 매입인가 뭔가 해가지고 좀 올린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네. 뭐 그렇게 좀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00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죠? 유상증자. 유상증자 받으셔야 되겠지? 네. 그래서 그 부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상증자 받고 나면 이제 좀 달라지실 거예요. 네. 4월 달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참고하시고요. 해바로푸드, 이거는 스펙에서 나온 종목인가 봐요. 그죠? 주가는 상승 추세를 가지고 있었고요. 최근에 약간 억울한 감은 좀 있겠네요. 그죠? 약간 억울한 감은 좀 있겠고요. 추세가 이렇게 하단으로 진행되는 부분에서 약간의 언더슈팅 정도는 뭐 봐줄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었던 내용들인데 이번엔 조금 많이 깼어요. 네. 시장이 바라고 있는 관점에서는 일단 이 정도 변동은 시장 상황을 생각했을 때는 뭐 그다지 크게 걱정할 만한 부분은 아니다. 그냥 이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뭐 시장도 그렇지만 종목도 얼마만큼 빠르게 반등을 시도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일단 2,400원에서 2,600원 사이만 들어오게 된다면 요 완충 구간이 있죠. 요 안정권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추세는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현재 하단에서 반등만 시도하게 된다면 다시 추세 상단까지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저점에서 반등이 나온다라면 현재 시점에서는 상승 추세가, 상승 포인트가 더 강하게 나올 수도 있겠죠. 아직 추세가 하단을 꺾인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시면 될 것 같다 생각이 됩니다. 네. 상승 추세가 진행되는 과정이며 하단 지지선에서, 하단 지지선에 완충 구간이 있는데 지금은 살짝 빗나간 상태입니다. 하지만 시장도 같이 그랬기 때문에 이 정도는 시장 탓을 하면서 좀 더 지켜보셔도 되겠습니다. 2,400원에서 2,600원 요 사이로 들어가면 일단 완충 구간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보유 관점 유지하시면 되겠고요. 2,600원 이상, 그죠? 2,600원 이상 상승하게 되면 상승 추세의 유지 포지션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되기 때문에 추세 하단의 매수로 보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지금 당장 뭐 나쁜 포인트를 보실 만한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실방이 왜 대단하지? 네. 원래 항상 이 시간에 했어요. 네. 8시부터 9시까지. 네. 오늘 대단한 좀 네, 그래요. 네. 아무튼요. 자, LG 디스플레이는요. 요것도 지금 보면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내용이지만 이거 잘 보세요. 추세만 그냥 딱 그거 보시면 대충 답은 다 나와요. 근데 이 종목은 조금 억울하다 싶은 부분들이 뭐냐면 상승 이게 나와야 되는데 자 이제는 올라갈까 이 생각을 하다가 자꾸 꺾이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나왔냐면 이제 망치가 나오는 거지. 망치. 네. 망치 꽈장창 망치 꽈장창 이게 왜 나오는 것 같아요? 이 망치가 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지선과 저항선의 그 모습 보신 분들 아시죠? 그 강의 들으신 분들은 선 딱 그어보세요. 그럼 다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직전 저점이 이탈이 되게 되면서 뭘로 바뀌었어요? 네, 저항대로 지지가 저항으로 바뀌게 되는 모습 마찬가지예요. 네, 매물대가 두껍게 형성이 되면서 저항으로 바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락 추세에 대한 관점은요, 항상 이렇게 추세선을 그어보게 되면 대부분 요 안에서 다 움직입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 좀 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게 본다라면 지금 하방 추세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진행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어디까지 왔어요? 추세 하단까지 다 들어왔네요. 그러면 이제 반등을 좀 기대해 봐도 되겠죠. 반등을 기대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추세가 상승으로 전환되는 모습은 절대로 아닙니다. 아시죠? 네, 추세가 상승으로 전환되는 거 아니야. 그냥 요거 기대해 보시는 겁니다. 요거 그죠? 다 내려왔어. 이 정도면 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주가가 반등이 나온다면 이제 추세 하단을 감안해 봤을 때 상승 추세는 15,000원 근처. 근데 10,000원에서 15,000원 근처라면은 상당폭의 상승이겠죠. 다만 지금까지 요 추세를 봤을 때 기간적인 부분들이 짧은 시간은 아니었어요. 적어도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꾸준히 올라서 한 5, 60% 정도 상승이 나오더라. 그렇게 보는 거죠. 추세를 완전히 좋아지게 만들려면 이 종목이 15,000원까지 바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 구간에서 옆으로 누워버려야 됩니다. 들어 누워야 돼. 들어 누워가지고 몰라 이씨 배째 그래야지 돼요. 배를 빵 째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추세가 이렇게 늘어지게 됩니다. 이제 들어 눕는 거야 우리가 여기 이렇게. 네, 이렇게 들어 눕는 거예요. 배가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네, 이게 배꼽. 네. 배 들어 누워. 그러면 이제 바닥이 형성되는 거고, 그 이후에 이제 갑시다 해가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요 구간을 가려면 이제 또 한참 걸리겠죠, 시간이.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단기적으로 볼 것이냐 아니냐 그 부분 보긴 해야 되겠는데, 지금 시점은 단기적 반등이 조금 더 나올 수 있는, 이제부터 시작이 될 수 있는 그런 단계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시간은 조금 걸리겠죠. 네. 추세는 하단 추세이나, 네, 추세는 하락 추세이나, 추세의 하단에 위치하여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겠습니다. 단기적 상승을 기대할 수 있겠으나 추세의 전환은 살짝 불안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 네. 추세가 전환이 되려면 상승을 크게 만들지 않고 13,000원 구간 정도에서 옆으로 횡보가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홀딩 전략이 좋습니다. 매수는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시면 되는데, 바로 진입하기보다는 양봉이나 추가적인 상승을 통해서 11,000원이 지켜지면 진입하세요.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 정도로. 이것도 뭐 지금은 나쁘지 않겠습니다. 많이 내려와서 반등이 나갈 수 있는 위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금리 인하 때문에 부동산 쪽에 자금이 몰릴 것이다 라고 지금 예상을 하시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그때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자, 금리가 내려갔어요. 네, 금리가 내려갔어요. 야, 그러면 부동산에 돈이 많이 들어가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실질적으로 또 그렇진 않습니다. 왜? 금리가 내려서 돈이 많이 풀렸어요. 근데 이 돈이 많이 풀렸다고 해가지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부동산으로 들어갈 만한 자금들이 그렇게 많겠느냐 이거지. 사실은 네, 뭐 부동산 쪽에 들어갈 뭐 큰 자금들이야 있겠죠. 큰 자금들. 근데 일반적인 자금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금리가 내려갔을 때 부동산이 호재가 되는 경우들은 언제냐면 이렇게 금리가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경기도 좀 좋은 상황에서 금리가 내려갔을 때, 먹고 살만할 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주머니에 돈이 없는데 무슨 뭐 대출 받아가지고 집을 산다? 투자를 한다?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내려갔을 때 일단 가계대출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어떤 성격이냐면 생계형 대출일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오히려 네, 이런 상태에서 돈을 빌린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돈을 빌려서 어디로 가요? 주식 시장으로 들어오게 될 가능성이 높겠죠. 왜? 많은 금액이 아닐 테니까. 생계형 자금이라면 많은 금액이 아닐 거예요. 그럼 오히려 이렇게 빚을 내가지고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거겠죠. 부동산 쪽의 어떤 자금의 쏠림 현상 이런 것들은 일부 큰 자금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큰 덩어리, 그냥 아예 큰 덩어리, 이게
집단으로 움직이는 그런 형태의 모습은 나오지 않을 거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경기가 침체 국면에서 침체 국면을 해소하기 위한 이런 뭐랄까요?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은 큰 돈들만 수혜를 보는 거고요.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냥 일반 서민들의 아파트 뭐 이런 부동산 쪽에서는 그렇게 네, 여러분들이 뭐 대단한 영향을 보기는 어려우실 거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SKC를 보도록 합니다. SKC는 제가 보기에는 이 종목은 조금 굉장히 많이 억울할 것 같아요. 근데 이 종목도 지난번에 한번 진단해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이게 어느 정도 시점에서 이제 부담이 조금 되고 있다라고 말씀 좀 드렸을 거예요. 왜냐면 항상 이런 관점들이죠. 이런 관점들. 고점대에서 옆으로 돌아보게 되면은 뭐가 나와요? 매물대가 항상 만나게 됩니다. 매물대를 만나게 되면요. 주가가 이제 잘 가던 놈이 왜 못 가지? 뭐지? 막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연애하고 데이트하다 보면은 오늘 뭔가 좀 분위기가 쎄해. 영숙이가 평소에는 잘 웃어주고 그랬는데 오늘 웃어주지도 않아. 그럼 뭔가 좀 쎄한 거야. 그럼 내가 뭘 잘못했나? 그래서 뭘 잘못한 거지. 네, 뭔가가 잘못했어. 그러면 이제 물어보잖아. 왜 그래? 그러면 몰라. 오빠는 그런 것도 몰라. 모르지. 그러면 몰라 좀 알려줘. 그러면 내가 꼭 말을 해줘야지 알아? 그 남자는 평생 모르더라고. 야, 그건 나도 모르겠어.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 뭐야 그거? 왜 그런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왜 화가 난 거야? 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알려달란 말이야, 진짜. 나 아직도 모르겠네. 남자들은 근데 죽을 때까지 모를 거야. 왜 화가 났는지. 그죠? 참, 희한하단 말이지. 네. 아무튼 그런 거야. 뭔가 낌새가 좀 이상한 거. 이 고점대가 들어갔을 때요. 뭔가 좀 낌새가 이상해져. 잘 가던 주식인데, 뭐, 안 하던 짓거리를 좀 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뭐, 이평생 데드크로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요거는 이제 시장의 상황에 맞춰서 주가 하락했다기보다는 일단 가던 추세가 저항에 맞춰서 하락이 좀 된 건데 슬쩍 내려와야 되는데 시장 때문에 더 많이 내려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종목에 대한 추세는요, 지금 현재 약간 과도한 부분은 좀 있었죠. 과한 부분은 좀 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과한 추세가 나빴다라고 볼 수는 없는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딱 보시면 5만원은 그냥 지켜줬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최근 시장이 밀리면서 그냥 떨어진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억울한 거지. 억울한 부분이 있다라면 이 종목의 최종적인 지지선, 그렇다면 이게 정말 갈 수 없는 그 지지선은 어디냐라고 확인했을 때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이에요. 그러면 이 종목은 내려가면 이제부터는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뭐가 되겠어요? 매수하기 좋은 자리가 나오게 되는 거겠죠. 왜냐면 이격이 이만큼 원래 지지선 여기 나와야 되는데 그 다음에 최종적 지지 여기 돼야 되는데 더 내려갔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강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현재 시점에서는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매수 포인트가 더 강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이제 워낙 강하게 끌고 내려왔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뭐 더 내려갈 수도 있겠죠. 또 조금 더 내려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마 내려가더라도 그 언저리 요 근처가 되지 않겠느냐 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겠고요. 지지가 굉장히 두꺼운 편입니다. 여기가요. 네, 이게 굉장히 두꺼운 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 자리를 뚫고 넘어가서 움직임을 만들었다는 것도 사실은 대단한 포인트고요. 이제는 새로운 영역으로 가고 있는 과정이는데 조금 억울하게 끌려내려간 모습이라서 빨리 반등을 해준다라면 종목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추세는 상승 추세로 좋은 모습이었고요. 이었고 2월 달의 모습은 상승세에서 매물대에 대한 저항을 받는 형태로 보시면 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최근 시장 모습에서 생각보다 더 많이 하락하는 흐름을 보여서 약간은 억울하겠습니다. 네, 억울해요. 네, 억울하겠어요. 그러니까 최종 지지 라인 때 1차 지지선 5만원, 최종 지지선 4만원, 요 구간대를 차례로 이탈했으므로 이제부터는 가격이 더 내려갈수록 매수의 매력이 높아지게 되겠습니다. 과매도 국면이 되는 거죠. 네. 따라서 추가 하락이 있어도 크게 진행될 것 같지는 않고요. 반등이 나오면 강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홀딩 유지하세요. 네. 매수 관점은 보통 이럴 때는 잘 별로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면 단기적으로 치고 빠지는 형태로 가셔야 되기 때문에, 왜냐면 위쪽으로 지금 상승 추세 전환되는 포인트가 아니에요. 많이 빠진 것에 대한 반등이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만 홀딩 하시면 되는데, 신규 접근을 들어가시기는 조금 애매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신규 접근 조금 기다려 보셨다가 반등이 나갈 때 단기적으로 보시거나, 아니면은 상황이 조금 진정되거나 다시 상승 추세 전환될 때, 그럴 때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카카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카카오는 많이 내렸어요. 네, 많이 내렸는데, 방금 전과 비슷한 모습을 보시면 됩니다. 네, 억울한 거예요. 억울한 거. 나 억울해. 네, 나 억울합니다. 이 말을 지금 얘는 하고 싶은 거예요. 다른 종목들, 지금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그럴 겁니다. 나 억울하거든요. 왜? 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이건데요. 지금 일단 그 부분들을 우리가 믿어줘야 되는 상황이죠. 뭐 다 알잖아요. 얘가 지금 기업 가치가 나빠가지고 내린 게 아니잖아. 시장 때문에, 또는 이제 그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이게 주가가 하락한 거잖아요. 근데 하락도 지지선 살짝 깨고 변동성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제 양봉 다음에 저렇게 음봉이 이렇게 크게 나오면, 이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하락 장악형. 네. 하락 장악형. 하락의 포인트가 세지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이 하락 장악형 같은 경우는 보통 상승 추세에서 상승 양봉 이후에 음봉이 크게 나올 때 이 하락 장악형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지금은 내려가고 있는 과정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단순한 변동입니다. 그래서 하락에 대한 어떤 압력이 커졌다라기보다도 그냥 위쪽에서 내려온 그런 형태의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상승 장악형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저점권에서 음봉 떨어지고 나서 양봉이 크게 나왔을 때는 다음날 올라간다는 상승 장악형이 되는데, 중간 어중간하게 올라간 시점에서 이렇게 상승 장악형의 형태는 그렇지 여러분들 신뢰를 가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일단 상승 추세나 하락 추세에 대한 부분들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요거는 이제 나중에 기술적 분석 책 한번 보시면 편해요. 그러니까 시중에 도서관 가셔가지고 10,000원 주시면은, 10,000원이면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뭐 엄청나게 많이 했을 거예요. 뭐 촛불형, 깃발형, 뭐 유성형, 뭐 영망치형, 뭐 별의별 것들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보시면서 그냥 하시면 돼요. 여기에 대해서 사실 할 말은 굉장히 많은데, 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하지는 않을게요. 네, 이런 것들이 다 또 어떻게 보면 심리가 들어가 있는 거라서, 네, 나중에 좀 풀어서 강의해드리면 재밌을 것 같기도 하네. 네. 자, 어쨌든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하락 장악형은 우리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신에 일단 음봉 자체가 크기 때문에 압박은 클 거예요. 압박 크기 때문에 아마도 살짝 내려가거나 아니면은 옆으로 서주거나 그런 형태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저점 자체가 굉장히 무섭죠. 딱 끝났어요. 저점으로 끝난 거야. 그러면은 보통은 이럴 때는 투자 심리가 나빠지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락이 더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등을 쳐주는 상황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제 지지선도 계단식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이렇게. 네. 여기 지금 16,000원대 이상에서 그다음에 15,000원 16만원에서 15만원에서 그 다음에 13만원대 초반에서 이렇게 계속 지지선 형성이 됩니다. 이게 계단식 상승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이렇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한 포인트는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아래쪽에 지지선이 많이 있다. 조만간 네, 반등은 분명히 보일 것이다. 또는 반등을 보이지 않더라도 일단은 횡보를 통해서 현재의 위치를 유지하려고 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가 하락에 대한 부분보다는 일단 반등이기 때문에 관망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하락 추세이나 상승 추세, 네, 상승 추세이나 최근 흐름에서 하락 이탈이 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변화된 모습을 보인 것이므로 현재의 추세는 아래쪽에 형성된 지지선을 따라서 진정세를 보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하단 지지는 14만원, 14만원, 16만원, 15만원, 15만원 있었죠. 15만원. 네, 그 다음에 13만 5천원쯤 되네요. 네, 13만 5천원. 네. 수준으로 형성되고 있으니, 낙폭이 더 나오더라도
충격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홀딩 전략 더 유지하셔도 됩니다. 매수는 조금 더 조금 지켜보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저점에서 지지가 나올 것이냐 안 나올 것인지 확인을 하고 대응하셔야 되기 때문에 매수는 서두르실 이유는 지금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네, 에코프로 갑니다. 에코프로. 네. 종목 진단은 더 못하고요. 네, 종목 진단 더 못하고요. 네,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9종목만 오늘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종목 진단은 9시까지밖에 안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내일 저녁에 또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저녁 8시에 또 오시면 종목 진단 또 해드릴 겁니다. 네. 자, 에코프로 볼게요. 에코프로도 지금 상승 전환이 나타내는 상황이었죠. 근데 이게 밀린 모습입니다. 지금 종목들 보시면 다 여기 나온 요 모습은 억울한 시점이에요. 억울한 시점. 그래서 정상적인 추세가 일단 진행이 됐는데 억울한 시점이 나온 거잖아. 억울한 시점이 나왔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억울하다. 빨리 회복을 했으면 좋겠다. 빨리 이것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관점은 여러분들이 이게 딱 지켜보고 있다가 저것 봐라. 좀 억울한데? 그럼 이것을 얼마만큼 빨리 극복해 주느냐, 억울함을 얼마만큼 빨리 회복해 주느냐, 얼마만큼 빨리 다독거려 주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내려간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이 과도하게 내려간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여기에 대한 보상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상승추세로 전환되는 모습이 나 원래 이제 가려고 했었던 종목이거든, 나 더 많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었다라면 지금 요 포인트는 오히려 이 간격만큼, 이렇게 됐을 때 요 간격만큼, 요 간격이요, 여기만큼 뭐예요? 보너스죠. 보너스 수익이 되는 겁니다. 보너스. 야, 이거 이만큼 내려갔냐? 보너스네. 이렇게 되는 거죠. 원래 이제 정상적인 추세로 간다면 다시 위로 올라가야 되는 모습입니다. 약간 이제 고민이 좀 됐었던 부분은 뭐냐면, 이게 추세를 전환시킨 이후에 주가가 상승을 조금 오버해서 많이 했었죠. 그 다음에 우상향, 그 다음에 주가가 크게 내려왔는데 이쯤이면 되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네, 바닥이 지금 현재 보시면 사실은 여기에서 나오거든요. 15,000원 근처. 그래서 여기서 지금 돌려가는 게 조금 이르다 싶은 느낌이 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참에 아예 그냥 여기를 한번 구경하고 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 생각도 좀 해볼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주가는 추가적으로 조금 더 내릴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추세를 돌리려고 하는 모습과 그 다음에 저점에 대한 포인트가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마도 반등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이 종목도 지금은 매도하실 위치가 아니라고 보셔야 됩니다. 종목들 지금 자리는 매도하실 위치가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종목들 갖고 계신 분들은 특별한 경우 아니면 다 매도하지 마세요. 그냥 들고 계시면 됩니다. 네. 저는 포지션에서 하락으로 떨어져 내린 모습, 따라서 현 구간은 하단 지지선과 저점의 지지를 통해 주가가 추가적인 하락을 크게 보이기는 어려운 시점이고요. 상승이 나오게 된다면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될 것입니다. 홀딩 전략 그대로 유지하셔도 괜찮겠고요. 24,000원, 그러니까 뭐 지금 위치에서 추세 하단인 24,000원 수준까지는 보너스 수익 구간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게 떨어졌는데 왜 보너스입니까가 아니라 이게 이만큼 올라갈 거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요 정도 내려갔다라면 매수의 입장에서 보시는 분들에서는 저 정도 수익을 일단은 내가 보너스로 바꿔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유 중인 분들 홀딩이고요. 신규 매수는 추가 하락에 대한 여부를 보고 대응하세요. 네.
신규 매수는 뭐 지금 당장 들어가시긴 조금 애매하겠죠. 그리고 여기 지금 자리가 이제 이평선 다 정돈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횡보가 나가도 괜찮은 자리였거든요. 그래서 이만큼 떨어져 내린 것에 대한 보상은 받겠지만 주가가 이제부터 또 막 상승한다 이렇게 보기도 조금은 애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세를 확실히 돌리려면 흐름이 제대로 만들어져야 하기 때문에 일단 저점까지는 잘 내려왔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기대를 좀 걸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KTNG 볼게요. KTNG는 방어주죠. 네. 방어주이기도 하면서 또 뭐가 있냐면 이게 요즘에 주가가 조금 올라가나요? 주가가 이게 좀 올라가야지 말이 되거든요. 네. 근데 안 올라갔네. 네. 야, 금연을 너무 많이 했나 보다. 옛날에는 이런 거 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술, 하이트 진로 이것도 오늘 좀 올라갔네요. 하이트 진로 뭐 주가 안 좋을 때 막 다 올라간 거야. 왜 이런 것들이 올라가요? 이 죄악주라고 해요. 죄악주. 네. 술, 담배 뭐 이런 것들. 이거 죄악주라고 하는데요. 주가가 하락할 때 그냥 우스갯소리지만 아이 그냥 괴로워 그냥 담배 한 대 피고 그냥 술 한 잔 먹고 그냥 막 이게 매출자 늘어난다.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담배 피고 술 먹는 거 그냥 기본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근데 이제 KTNG 같은 경우는 꼭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뭐 여러 가지도 팔더라고요. 네, 담배뿐만 아니라 뭐 인삼, 네, 뭐 이런 것들 건강 보조 식품 이런 것들도 많이 팔고 그래서 뭐 다양한 부분에서 매출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금연 인구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 관련 담배보다도 전자담배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쪽으로 이제 봐야 되는 내용이 있어서 일단 뭐 매출에 대한 부분들이 크게 기여를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기도 합니다. 다만 이제 이 종목이 이제 방어주적인 역할을 좀 해줘야 되는 내용은 좀 있는데 공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방어주적인 역할을 좀 해줘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뭐 많이 올라와서 그런 부분 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주가가 그동안 이제 계속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었단 말이죠. 네, 이렇게 계속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요 부분에서 나오는 것들이 이제 뭐 계속 연결된 것이 아니었겠나 이렇게 생각이 좀 되기도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네. 여기 잘 보시면은요, 저점 지지가 여기 형성이 95,000원 정도 형성이 됐었는데,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 네, 이탈이 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주가가 훅 밀려버렸어요. 다음번 지지가 어디겠느냐 보시면 여기겠죠? 네, 75,000원. 그러면 여기 근처가 이제 저점권이 될 것 같습니다. 다 내려왔어요. 그래서 뭐 이제 추세에 대한 부분들을 돌리기 위해서 나타나는 부분보다도 지금은 이제 저점권에 대한 확인 작업이 다 끝나졌기 때문에 네, 일단 기술적 반등 정도는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방어주임에도 불구하고 네, 주가 하락이 제법 큰 편입니다. 그동안 하락 추세가 계속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그 흐름을 그대로 이어간다고 볼 수 있겠으나 지금의 하락 수준은 조금 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 구간에서 보는 저점 지지대는 75,000원 수준이므로 단기적 반등을 기대할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홀딩 하시고요. 매수 의견은 매수는 소량 단기적으로 보셔도 되는데 단기적으로 보기에는 이 기업이 그렇게 재미난 기업은 아닙니다. 참고하세요. 네. 보통 이제 저점권 부딪혀서 반등이 나가기 시작하는 모습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이런 자리는 이제 매수가 들어가서 단기적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되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이게 그렇게 단기적으로 대응해 볼 만큼 그렇게 뭐 이렇게 뭐라 그럴까 재미있는 다이나믹한 그런 기업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꼭 여러분들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안 되는 거야. 네. 자, 그다음에 아나패스 볼게요. 아나패스. 어우, 이것도 엄청 내렸다. 그죠? 보통 이렇게 다 내린 것들은요, 그냥 다 내려온 거예요. 네.
많이 내렸어. 그럼 다 내려온 거예요. 다 내려왔어.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뭘 어떻게 합니까? 라는 어떤 그런 걱정보다는요. 다 내려왔기 때문에 반등이 이제 곧 나가겠구나. 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쯤 되면 질려버릴 거 아니에요. 질렸겠지. 질렸어. 이거 지금 만약에 여기서 내가 신용을 써서 종목을 갖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이거 끝났죠. 네. 그냥 순간 끝나는 거야. 근데 이런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게 되면은요. 반등이 나올 때 세게 나오든 아니면은 뭐 살짝 나오든 어떻게든지 간에 반등은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요, 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더라도 상당히 제한적이 될 테고요. 반등의 포인트도 아주 세게 나올 겁니다. 10% 떨어졌어요. 어제 뭐 18% 떨어졌어요. 그저께 뭐 20% 떨어졌어요. 그럼 다 합쳐갖고는 50% 떨어졌어요. 순식간에 그러면은 반등 적어도 25% 나온다 이 얘기죠. 네, 그런 식으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점에서 있는 이렇게 단기적 급락이 세게 보인 그런 종목들은요, 지금 기업 가치를 봤어도 뭐 그렇게 뭐 당장 망할? 지금 실적 한번 볼게요. 3월 달이니까 이 지금 적자 기업이란 말이에요. 적자가 아니면 안 봐도 되는데 적자 기업 한번 봐봐야 되겠죠. 적자가 하나, 둘. 아직은 괜찮죠. 뭐 상장 폐지될 만한 그런 내용은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걱정할 만한 내용은 없는데 실적이 조금 애매하긴 하다. 그죠? 네, 실적이 조금 애매하긴 해요. 주가가 못 올라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었나 보다라고 싶기도 하네요. 자, 어쨌건 그랬건 저랬건 주가가 단기적으로 급락한 것은 항상 반등에 대한 포인트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기업은 네, 단기적 하락 포인트가 세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른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주가가 반등을 하게 될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지선이 14,000원 정도에 있으니 그 구간을 딛고 반등을 할 텐데 센 종목이면 강하게 상승하겠지만 실적이나 추세로 보아 센 종목은 아닌 듯 하니 단기 급락에 대한 절반 정도 수준의 기술적 반등만 기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빠져나온다라는 부분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상당히 저 위쪽까지 올라가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25,000원대 이상까지 지금 단박에 치고 올라가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정도까지 올라가려면 100% 정도 땡겨 올라가야 되는데 요거 사실은 불가능한 부분이라서 그 정도까지는 단기간에 올라가기 어려워 보이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기간적인 부분이 길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등이 나오는 모습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그 반등 시점에서 종목을 좀 정리한다거나 비중을 축소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죠? 따라서 그런 반등이 진행된다면 적당한 비중 축소나 단기적 매도로 보시는 것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뭐 보통 이렇게 되면 이제 물타기를 해가지고 평균 단가를 좀 낮춰서 빠져나오면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물타기는 지난번에 강의를 해드렸지만 그게 확실하게 이제 저점 위고 바닥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이 확실하게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포인트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매수를 물타기로 확 들어가기도 애매할 겁니다. 그러니까 서두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들은 뭐 더 산다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더 부담을 키우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 반등을 먼저 만드셔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의 마지막 종목 이야기해 드리죠. 세경 하이테크. 요거는 이제 신규 종목이네요. 이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네, 요 내용에서는 이제 시장의 검증이 좀 필요할 겁니다. 이게 지금 상장 이후에 올라오기도 했습니다만은 이 올라온 부분이 많이 올라왔네요. 많이도 올라왔는데
시장에서 제대로 된 검증을 못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누구만 샀을까요? 지금 기관이나 외국인들 매도가 계속 나왔을 텐데 개인만 산 거죠. 개인만. 뭔가 좋은 소식이 있었는지 아니면 신규 종목이라서 뭔가 대단한 어떤 이슈를 가지고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을 지금 개인들만 들어왔다는 것은 매수할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없다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고요. 보통은 이제 상장 이후에 나타나는 흐름들 자체가요. 이게 상장 이후에 조금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조정에 대한 포인트가 좀 길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초반 시점에서는 뭐 주가 상승과 하락의 의미가 없는 게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주들의 매도가 나오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도가 많이 나오게 되면 결국에는 주가는 하락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점은 일단 그 포인트가 만들어지는 모습이고요. 저점 지지대가 없는 상태예요. 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추가 하락이 더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2만원 정도까지 지지선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 정도 수준까지의 변동은 좀 예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내일 한 번 더 얻어맞고 시작한다면 매도를 그때 가서 하는 것은 조금 늦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신규 종목이며 변동성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지지선이 2만원대에 있기 때문에 2만원 근처에 있기 때문에 추가 하락이 진행된다면 매도를 보기가 매우 애매한 구간이 될 것 같아요. 이왕 이렇게 된 거 IBM이죠. IBM 이왕 버린 몸. 네. 예,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렇다면 2만원까지 일단 홀딩으로 지켜보시고 반등을 기다려서 지금보다 높은 가격에 매도를 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네. 매수는 들어가지 마시고요. 일단은 반등이 나가면 2만원대에서 저점 잡았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반등이 지금 가격대보다 높게 나오지 않겠느냐 그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좀 판단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신규 종목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루지 않으시는 게 일단 맞는 전략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9가지 종목들 다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오늘은 공지사항이 잠깐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녹화를 끄고 이야기해야 되겠죠? 네, 오늘 여기까지 이제 종목 진단 해드립니다.